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용히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진실은 우리의 황금기에는 자위가 더 깊고 위안이 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해방을 넘어서 자신과의 부드러운 연결과 정서적 치유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때 위안을 주던 것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노년의 자기 만족의 솔직한 현실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전부터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지니고 있는 정서적 도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신체와 마음 모두의 웰빙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만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와닿는다면 아래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경험과 조금 거리가 느껴진다면 숫자 제로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모든 댓글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필요에 더 가까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조용한 침묵 뒤에 숨겨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깊이 얽혀있는 주제로 부드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적인 쾌락의 세계입니다. 함께 우리는 신화들을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이 친밀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제공하며 때때로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따뜻함과 배려로 만들어져 노년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탐색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개인적인 탐험이며 마음, 몸, 영혼이 함께 모여 위안과 연결을 찾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든 자신의 평화를 창조하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능력은 인간의 소중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익숙한 오래된 정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꽃들은 이제 다르게 피어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행위는 새로운 층을 얻게 됩니다. 한때 젊음의 긴급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우리의 몸은 이제 호르몬 변화, 부드러운 민감성, 그리고 변화하는 욕망에 의해 더 부드러운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조용히 펼쳐지는 동안에도 쾌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개인적이며 종종 더 깊어집니다. 황금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자위는 사랑하는 노래를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멜로디는 느려졌지만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 욕망은 예전처럼 크게 울리지 않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으로 경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위는 조용한 자기 존중과 재발견의 행위가 됩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기대와 서두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을 듣고 여전히 생기 있고 여전히 부드러움과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평화로운 방법이 됩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존경받는 전문가인 리아오 밍후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노년에도 정서적 회복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형태로도 여전히 기쁨이 존재함을 마음에 상기시킵니다. 신체적 이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위는 민감한 부위의 혈류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 있는 조직을 보호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조금의 관심이 그것을 생기고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더 강력한 것은 정서적 선물입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불안, 슬픔의 무게를 덜어주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흐린 하늘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요. 이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자위는 편안한 수면으로 쉽게 이끌어줍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드러운 자기 연결의 순간 후 여러분은 더 쉽게 깊고 치유되는 휴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하루를 위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체적 정서적 치유를 넘어 자위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때때로 보이지 않거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자위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몸과의 신뢰를 재건하고 후회가 아닌 편안함의 장소로 다시 변화시킵니다. 이는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이 항상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때 자신과의 부드럽고 긍정적인 관계를 기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처럼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자위가 과도해지면 특히 외로움이나 슬픔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 치유에서 해로움으로 조용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으면 불편함과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서적으로 자위가 침묵의 순간에 유일한 동반자가 된다면 오히려 고립감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타이 중에 은퇴한 교사인 웨이 아저씨를 생각합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개인적인 순간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점차 친구와 가족 그리고 삶 자체와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단계로 시작하여 서예 수업에 참여하고 오랜 동료들과 아침차를 마시며 그는 자신과 외부 세계 간의 다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연결은 아무리 간단해도 가장 풍부한 영향입니다. 균형은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자위는 기쁨을 느끼고 연결되고 힘을 얻는 부드러운 선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전체적인 테피스트리에서 하나의 실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올리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친절과 균형으로 돌보고 있는가? 그 간단하고 사랑스러운 질문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부드러운 행동이 내일 더 깊은 평화와 더 풍부한 기쁨 그리고 완전히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때때로 의미 있는 관계나 정서적 친밀감, 부드러운 애정을 찾기보다는 일부 노인들은 점차 자기 접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그들을 정서적으로 철수하게 만들고 주변과의 거리를 더 깊게 하여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정서적 고립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전문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의학적으로 자위는 그 자체로 해롭지 않습니다. 사실 균형 잡히고 적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많은 잠재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동이 과도해지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와 정서적 웰빙 모두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은 노인들 사이에서 강박적인 자위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또는 성적 위안을 찾는 주요 방법이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자위의 과도한 인둘겐체는 성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에너지 수준에서도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는 사람을 지치게 하여 일상적인 책임과 건강한 루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우리의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유연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혼자서 즐기는 쾌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조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운동 같은 활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문제, 근육 손실, 일상적인 이동성을 제한하는 뻣뻣함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대화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듣고 반성하며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신체적 효과를 넘어 또 다른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자기 자극이 이 시기의 관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많은 노인들에게 자위는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개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자위가 잦아지거나 지나치게 일상화되면 공유된 친밀함을 대체하게 되어 연결이 있던 곳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신체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던 깊은 접촉, 이해, 애정은 조용히 개인적인 행위로 대체되어 공유된 쾌락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관계가 멀어지거나 정서적으로 평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쪽 또는 두 파트너 모두 강화되거나 단절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위는 파트너와의 연결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조심스럽고 정직하게 접근할 때 자기 만족은 친밀함과 공존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정서적 차원에서 잦은 자위는 특히 성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정이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만지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초기 메시지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편안함을 가져다 줄 때조차도 조용한 죄책감, 슬픔, 자책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쾌락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와 그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믿음 사이에서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안도감을 경험한 후 깊은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서적 긴장은 정신적 웰빙을 약화시켜 불안감, 자존감, 저하,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은 한 가지를 원하지만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래된 규칙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여러분은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더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환경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감정에 부드럽게 직면하고 자기 수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부드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자위는 조심스럽고 적당하게 접근할 때 해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편안함, 신체적 편안함, 정서적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순간이 사랑을 유지하는 공유된 친밀함을 조용히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대할 때 자위는 우리의 삶에서 건강하고 놀투링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으며 부끄러움의 원인이 아니라 조용한 힘과 웰빙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인식과 자기 친절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정서적으로 온전한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시기에 성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가 변할 뿐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은 더 조용해지고 더 반사적이며 종종 더 부드럽게 됩니다. 쾌락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며 심지어 고독 속에서도 애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간의 일부입니다. 이는 결코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의 짐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친밀한 순간을 통해 자신의 몸을 포용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존중과 정서적 해방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가 정서적 불편함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진정한 연결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는 조용히 더 깊은 주목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미세하게 일어나며 특히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마음은 더 지속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며 이야기할 목소리, 잡아줄 손, 다시 웃을 이유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대화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연결하거나 단순히 지역의 노인 활동 그룹에 참여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따뜻함과 빛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연결은 신체적 해방만으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일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자위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내 몸에 해를 끼칠까요? 이러한 질문은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치는 구식 신화를 부드럽게 불식시켜야 합니다. 타이완 비뇨기학회와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글로벌 연구기관에 따르면 자위가 성기를 손상시키거나 발기부전을 초래하거나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이나 발기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불필요한 걱정을 초래한 오래된 이야기이며 이제는 잊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의미 있는 모든 것처럼 균형이 열쇠입니다. 자위가 장기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신체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 영양, 정서적 재충전 없이 너무 자주 한다면 피곤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며 심지어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은행에서 인출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충 없이 너무 많은 인출을 하면 심지어 즐거운 것조차도 우리를 비어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박적인 자기 자극의 또 다른 효과는 한때 충족하려 했던 욕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적 호기심이 둔해지거나 불만족감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용히 자신감이나 정서적 명확성을 약화시키고 욕망 뒤에 혼란이나 실망을 초래하는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식 절제, 친절로 접근할 경우 노년기의 자위는 많은 실제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혈류를 지원하고 생식 조직의 유연성과 민감성을 유지하여 자연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슬픔, 고립의 시기에 특히 자가 진정의 평온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위는 재연결의 순간이 되어 노화된 몸속에서도 여전히 삶이 있고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자신과 가까워질 이유가 있음을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식사나 의미 있는 대화처럼 쾌락은 결코 삶의 나머지를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기 만족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거나 정서적 필요를 처리하는 주요 방법이 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정말로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부드럽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 목적 혹은 단순히 소속감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오직 여러분만이 대답할 수 있으며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치유와 균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거나 오랜 친구를 방문하거나 마음을 흔드는 음악을 듣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은 기쁘고 안정감을 주며 인간적인 경험으로 균형을 회복하고 쾌락이 마땅한 자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여전히 풍부하고 열려 있으며 의미로 가득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 부드럽고 솔직한 대화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함께 잠시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년기에 자위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균형 있게 받아들일 때 자위는 정서적 웰빙,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자신의 몸과의 새로운 연결감을 지원하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모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위가 진정한 인간의 연결을 대체하거나 일상생활의 리듬을 조용히 방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잠시 멈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사려 깊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혜택을 즐기면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 목적, 그리고 공유된 기쁨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의미 있는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더 잘 이해받거나 더 안심이 되거나 더 많이 보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시도해보거나 반성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거나 위안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시간까지 친절하게 자신을 돌보세요.